현지가 그러는데 목소리 되게 좋다고.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너무 좋은데요. 목소리가 조곤조곤하고. 왜 라디오에서 라디오에서 자기 전에 약간 들으면서 잠이 스르르 오는 그런 약간 그런 거기 한번 목소리. 걸쳐 들어오는데 목소리가 되게 좋대. 네? 어떻게 저는 목소리 괜찮나요? 목소리 좋다고 하셨다. 목소리 엄청 좋으세요. 되게 조곤조곤해서 귀에 잘 네. 들리는 목소리예요. 여기 우리 약간 그 드라마처럼 딱 그 주말 드라마들 보면은 마지막 끝날 때 되게 이런 데 딱 끝나잖아요. 사실 저희도 이제 일부 끝날 때 딱 긴장하고 있다가 그래. 거짓말고 됐나요? 얼마 전에 연락이 온 거예요. 어떤 친구한테서 한 10년 전에 이제 알게 된 친구인데 배나게 됐어요. 그 한지를 보더니 결혼하냐? 네, 저는 올해 5월에 합니다. 준비 시작.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저희 다시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현재 아직 태국에 계십니다. 예, 아직 태국에 있죠. 태국에서 그러면 그 이제 조사를 받잖아요. 네. 그리고 태국에 얼마 정도 있다가 한국에 오신 거예요? 태국에 한 달 정도 있었어요. 좀 그래요? 저희가 다른 네. 분들 비해서 조사가 빨리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그러면 이제 내일 한국에 갑니다. 그렇게 딱 말을 들었을 때 그날 밤 어땠어요? 잠이 안 오던데요. 그래요? 너무 떨렸었어요. 네. 너무 떨려서 네. 이런 그 환경에 딱 갇혀 있다가 비행기 타고 간다는 그 말이 너무 막 붕 뜬 기분. 북한에서는 비행기를 못 타봤잖아요. 그렇죠. 네. 그 비행기란 말에 너무 막 비행기 신이 탄다고 나서- 하니까 너무 막 신기해서 신났어요. 네. 그래서 그 비행기를 탔을 때는 공항에 탔을 때는 가다가 혹시 비행기 잘못해서 죽지 않을까 막 이랬던 떨어지는 거 아닌가? 예. 음식은 어땠어요? 그 비행기 안에서 먹었던 음식들 먹지 별로였어요? 않았었어요. 그 스튜어디스 분들은 뭐 어땠어요? 예뻤어요? 뭐 한국 비행기였나요, 그게? 기억이 안 나네. 그래요? 비행기가 기억이 안 나요. 무슨 비행이에요? 그럼 비행기 이제 타고 한국에 도착했어요. 도착했을 때 도착하신 게 지금 한국- 날짜까지 기억하세요. 인천공항. 네. 인천공항 2009년 2월 5일 네. 24살의 나이에 네. 한국 도착하셨어요. 딱 입고 갔죠. 딱 네. 내렸는데 그날에. 어땠어요? 비행기 내렸는데 내렸어요? 그때 100명이 탔었나 비행기 안에. 네. 근데 우리만 타는 게 아니라 비행기 안에 그 한국으로 가는 그렇죠. 외국인들이라든지 외국인들도 승객들이 타는 거죠. 예. 국내 사람들도 섞어서 음, 탔었거든요. 근데 조용하라 하더라고요. 그 안에서 뒤에 앉아 티 나니까 조용하라 하더라고요. 이제 공항에 도착해서 그 안내에 따라서 네. 남자분이 그게 마중나는 남자분들은 네. 기억이 안 나는데 국정원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남자분들이 와갖고 그때 마스크를 썼던 것 같아요. 그 남자분들이 우리가 네, 얼굴이 얼굴을, 이게 사진을 찍는다 하더라고요. 네. 공항에 가면은 그래서 이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가자는 데를 막 따라갔죠. 거기서는 긴장했었어요. 왜요? 어디 막 저기 잡혀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인솔을 해서 그 버스가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앞에. 네. 그 버스 타고 무슨 검사하러 가던데요? 병원으로? 병원에 건강검진. 네, 맞아요. 그래서 따라만 갔죠. 가서 이제 건강검진 받고 그리고 이제 국정원에 가서 국정원에 대성공사 들어갔죠. 가서 조사를 받잖아요. 네. 조사는 어땠어요? 그 국정원 안에서 한 2달 정도 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거기서 조사를 하는 게 일주일 동안 혼자 독방에 넣고 네. 조사를 하는데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A4용지 지금까지 이렇게. 온 맞아. 노트를 적으래요. 네. 근데 그거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어렸을 때는 네. 기억이 안 나거든요. 이만한 노트를 주는데 그 노트를 채워야 된대요. 네. 거짓말하면 안 된대요. 네. 그 거짓말 할 줄은 모르니까 또 솔직했거든요. 그렇죠. 순진해갖고. 순진해가지고 또 있는 거 이제 쭉 썼어요. 중국에 네. 뭐 어떤 사람도 만났고 북한에서 또 뭐 어떤 걸 했었고 그대로 썼더니 또 그대로 쓰니까 또 의심을 하더라고요. 또 너무 각본에 짜여진 것처럼. 예. 이게 맞냐고. 예. 그게 그분들의 직업 그래, 맞아요. 일이니까요. 예. 네. 그 있는 대로 그대로 썼죠. 음. 그래서 다행히도 거기서 한 3일 있다가 나왔어요. 3일. 네, 그럼 독방에서. 금방 나오신 거예요. 음식은 입에 맞으셨어요? 네, 음식 괜찮던데. 맛있었어요? 거기서 주는 옷이라든지 다 마음에 들었어요. 다 마음에 네. 들었었어요. 그럼 막 거기서 이거 식판이 신기했다는 분들도 있고 막 그렇던데 국정원에서 가장 신기했던 건 뭐였어요? 가장 기억나는 거? 그 방에 이렇게 한 4명 정도 이렇게 같이 지냈거든요. 국정원 안에서. 그러면 샤워를 해야 되면
같이 못 하잖아요. 그쵸. 아무리 여자지만. 네. 그렇죠. 친하지 않은 할 이상. 때까지 기다리는 게 되게 불편했어요. 아, 그게 불편했다. 네. 같이 지내. 그 아침 요거는- 체조를 나가야 되는데 네, 네. 그 샤워하는 것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네. 요거는 불편해. 국정원에 계시는 분들께 민원으로 저희가 살짝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올 때 막 한국에 대한 그 뭐 환상이 있었다 그랬죠. 천국의 계단. 네, 천국의 계단 보면서 남자들도 막 되게 막 잘생긴 것 같고. 근데 첫 한국에 도착했을 때 남자들을 봤는데 어땠어요, 느낌이? 잘생겼었나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그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남자 볼 기회가 없었고 그쵸. 다 국정원, 마스크를 네. 끼니까 국정원에서 그 지도하는 선생님들 네. 있잖아요. 키가 크시고 네. 그래도 잘생겼더라고요. 아, 그래도 잘생겼. 드라마에서만큼은 아니지만 아니지만 이렇게 잘생겼다. 잘생기셨었고. 그래도 우리 북한 좀 남성들은 네. 욕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좀 네. 잘생겼더라고요. 처음 들은 한국말은 어땠어요? 뭐 알아들었어요? 전혀. 톤이 이게 정건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그쵸, 우리는 네. 툭툭 그냥 냈으니까 막 세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본인이 조곤조곤 좀 말씀하시잖아요. 많이 배운 거예요. 아, 많이 배워. 아. 여기서. 처음에는 이런 말투가 일 안 아니셨군요. 했어요. 회령 사투리? 혹시 네. 조사받을 때 뭐 김일성 장군의 노래 이런 거 혹시 뭐 불러라고 뭐 그랬어? 네, 불러보라 하더라고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네. 그 조사할 때 내가 살던 고향의 사람 사진을 띄워주더라고요. 이 사람 아냐고. 그냥 깜짝 놀랐어요. 아, 어머. 그 아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 있었어요? 있었어요? 사진들을? 네, 그러니까 내 친구는 아닌데 네. 우리 언니 그 또래 나이 대신 그 동네 사람? 그 주변에 사는 언니가 그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머 이분 우리 그 동네에 사는 사람 맞다 했더니 그분 덕에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여주는 거는 내가 거기서 왔는지 내가 진짜 아. 거기가 고향이 맞는지 보려고 확인하는 보여준 거구나. 거예요. 내가 주소를 적으니까 거기 사람 맞는지. 그럼 그분도 그러면 한국에 들어온 거네요? 그 들어온 거죠. 그래서 네 이 사람 기억난다. 이 사람 혹시 여기 왔나 했더니 네 맞는데요. 거기까지만 하라고 하더라고. 아. 더 물어보지 말고.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요. 그 시골에서 누구 또 탈출해갖고 여기까지. 국정원이 일을 잘하는군요. 어. 왜냐면 32,000명이니까 선뜻 32,000명 했어요. 사진을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경성 어디서 왔다, 청진 어디서 왔다, 그럼 거기서 온 사람들 사진을 띄워요. 띄우면은 바로 알 수, 이 사람이 응. 아니 뭐 그냥 조선족 위장 탈북자인지 아닌지를 바로 알 수가 있어요. 하긴 무산 사람들은 여기서 동창회 한대요. 네, 너무 많이 동창회. 와요. 무산 동창회를 여기서 한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왔어. 해령도 곧 있으면 할 수 있지 해령도 않을까요? 곧 할 것 같고 해산 동창회도 있어요. 해산 동창회. 회사는 진짜 많이. 네, 왜냐면 해산 제가 동창회. 여기 탈탈탈 하면서 만나뵌 회령분들만 지금 셀 수가 네, 없는데 그래서. 그분들만 모여도 아무튼 우리 빠지면 안 됩니다. 네네네. 그리고 그러셨고. 나가지고 이제 하나원으로 가시죠. 국정원에 조사를 받고 하나원에 가잖아요. 네. 하나원 생활은 좀 어땠어요? 그때도 자유 느껴. 혹시 한국에 왔을 때 이제 자유다라고 느껴졌나요? 그 자유가? 아니요. 국정원에 있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네. 또 하나오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네. 거예요. 우리 때부터 3개월로 딱 맞아요. 스타트 돼갖고 네, 맞아요. 걸린 거예요. 좀 늘어났어요. 네, 우리 기수부터. 네. 재수없이 딱 걸렸네. 힘이 안 좋아서 네, 맞아요. 거기서 그냥 끝난 줄 알았는데 이게 또 시작이 되니까 이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고 한원에 가서 막 이야기했더니 선생님들이 그래도 여기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한 줄 알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나가보시라고 거지 되고 집 다 날려먹고 적응이 안 돼서 진짜 막 그렇게 힘들어한다. 힘들게 사는 사람들 수백만 명이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는 동안에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나와서 살아보니까 그 그때 말이 이해가 생활이 돼요? 그리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원 생활 어땠어요? 뭐가 제일 기억나세요? 기억 남는 게 혹시 오징어 그때도 많이 드셨나요, 사람들? 우리 북한 오징어? 오징어 다른 낙지. 분들은 드시는데 나는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요? 네. 그러면 뭐가 가장 기억나세요? 하나원에서? 식당 가면은 줄 서갖고 그 쟁반을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거기 막 우리 사람들은 이게 그게 없어가지고 막 끼어들잖아요. 근데 네. 여기는 새치기를 하는데 네. 새치기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엄청 미워했죠. 그게 새치기 줄 하는 서는 사람들. 게 적응이 안 됐었어요. 그렇죠. 네. 밥 먹으려고 할 때. 그런 것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배워가는 배워나가는 거죠. 예. 하나원 교육에서는 어떤 게 가장 기억나세요? 여러 교육들이 있잖아요. 그 한국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기본적인 거 알려줬는데 네. 한국 문화에 대해서는 이해는 못하죠. 아직 북한에 대한 그런 것도 잘 모르는데 그쵸. 학교를 네. 그렇게 내가
똑 부러지게 다니지는 않았잖아요. 조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 문화를 알려주는데 전세는 어떻고 임대는 어떻고 막 이런 소리 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그냥 네 하고 그냥 노트에만 적기만 했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뭘 이야기했는지. 저도 그런 걸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탈북민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게 탈북민들은 몰라도 그냥 그냥 끄떡끄떡하면 적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적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생님은 나중에 자기는 이 친구들한테 잘 가르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선생님 지나가고 저희가 하는 게 뭐냐 이거 서로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그래서 건지. 제가 선생님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탈북민들 가르칠 때 이 친구한테 설명을 하고 다시 그 친구가 선생님한테 한번 설명을 해보라고 이렇게 제대로 이해했는지 이야기를 위해. 이제 하라고 그러면 그때 이제 탈북자들이 잘 이해를 했는지 아니면 못했는지가 이제 판명이 되는 거예요. 설명을 잘하면 이 친구 이해를 잘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항상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들한테 이야기해요, 제가. 그래서 그런 한국 문화 교육이 많이 생소하셨겠네요. 네, 아무래도. 엄청 생겼어요. 처음에. 그 안에서 그 심리 쪽으로도 상담도 있었고 외래어도 막 배워주고 그랬었거든요. 한국은 외래어를 많이 쓴다. 이제 여러분들이 뭐 알아들으니까 이런 간단한 외래어는 알고 알아야 지내야 된다. 된다고 그렇죠. 그 혹시 그러더라고요. 심리 상담을 해줬던 분이 남자분 아니셨어요? 기억이 안 그래요? 나는데 그쵸. 기억이 안 기억이 나겠다. 안 예. 제가 외래어 배워주신 선생님은 기억이 나요. 여자분인데 여자분이셨어요. 그분도 탈북민인 걸 알고 있는데요. 그래요? 그래요? 오. 탈북민이 직접 가르치면 더 그게 훨씬 효과적이죠. 좋더라고요. 네, 그렇대요. 그게 효과적이죠. 그럼 교육 외에도 하나원에서 이렇게 홈스테이나 종교 체험이나 그런 여러 가지 왔었어요. 폴리텍 대학도 네. 가고 네네. 하잖아요. 그 천주교와 불교에서 하나원에 방문해갖고 우리 사람들한테 이런 뭐 기본적인 기독교의 문화, 그 그런 불교의 종교가 문화에 어떤 대해서 것인지. 알려주고 그 우리가 그 하나원에서 MT 가나? 네네. 밖으로 한번 나가죠. 네, 한번 나갈 때. 가족 체험이라 체험, 해가지고 네네. 예, 다른 집에서. 그때 갔었는데 그 한국 분이 사는 집에 방문을 했었죠. 네네. 그분은 그 자원봉사자. 네네. 네. 방문을 했는데 와 과연 이런 집에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막 이런 네네. 꿈을 꿔보게 됐었어요. 어떤 집이 좋았나요? 집이 좋더라고요. 아, 근데 마포 어디였었는데 제일 비싼 땅인데. 되게 좋더라고요. 핫한 곳인데. 우리 받는 집도 이런가 했더니 아니래요. 그런 집은 아니래요. 그러면 하나원에서 3개월 동안 이제 교육을 받고 이제 하나원을 퇴소를 하잖아요. 그때 퇴소할 때 어디로 어디로 가셨어요? 집을 배정을 받으셨어요? 퇴소하기 전에 일단은 그 브로커 우리 사인했던 돈이 있잖아요. 네. 아이고 요거 긴장하셔야 됩니다. 예, 이야기해 주세요. 예. 그 돈을 400만 원. 그 돈을 받으려고 브로커들이 그 한원 안에서 우리 그 카드를 네네. 만들어 주잖아요. 맞아요. 전화 카드. 예. 그거를 만들어 주면 브로커 전화번호 우리가 올 때 다 받아 갖고 오잖아요. 네네네. 거기다 전화를 해요. 그럼 내가 한원이 어디 들어가 있다 네. 보고를 하고 뭐 착한 사람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착하지 않은 사람들은 혹시 하셨어요? 보고 하셨어요? 했죠 저는. 한원이 얘기 들어왔는데 네. 내가 올 때 400을 적어왔는데 혹시 그쪽 제가 담당하신 브로커 맞냐 했더니 맞대요. 네. 여자분이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고 있는데 언제 퇴소한다고 했더니 그러면 퇴소하기 전에 그 돈을 4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네. 그 얼마까지 달라 이러더라고요. 300까지 달라 하더라고요. 300. 400은 그때 어쩔 수 없이 본인들이 적으라 해서 적었지만 그대로는 다 받기는 그러니까 300만 받겠다 이러더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끊었죠. 생각해보니까 300을 우리 나올 때 300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300을 다 주면은 내 라면 통장에 살 돈도 없는데. 그 돈이 없는데 내가 나와서 뭘로 살라는 네. 거예요. 그거 생각해보니까 이건 아닌데 또 깎아야겠다는 생각을 네. 했었죠 거기서. 잘하셨어요. 더 깎으셨어야 됐어. 그래서 근데 다음에 통화를 해갖고 제가 죄송한데 제가 고향은 여기서 살았고 혼자서 이렇게 왔다. 그냥 같은 입장에다 생각을 하면은 저를 좀 도와주시는 입장을 봐서라도 200만 원 안 되냐 했더니 안 된대요. 절대로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얼마까지 원하시냐고 서로 이제 그러더라고요. 줄다리기를 했고. 280을 달래요. 뭐 줘도. 네. 나보고. 네. 아니 280이면 20만 원 차인데 그냥 250을 하면 안 되시냐고. 깎았는데 안 된대요. 250은 안 된대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260까지만 하자고 했더니 생각해보고 하고 나서 또 며칠 있다 통화를 또 했었죠. 네네.
통화를 했을 때 제가 진짜 생각해봐도 돈이 260밖에는 못 줄 것 같다 했더니 거기서 합의를 보게 된 거예요. 깎고 해가지고. 400만 단 안 드렸습니다. 왜냐면 네. 400만 원을 줄 수 없는 게 그죠. 진짜 탈북민들이 하나원에 퇴소해서 나올 때 국가에서 통장에 넣어준 돈이 3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걸 다 주면은 밥 사야 먹을 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사실 뭐저 같은 경우는 탈북민들을 구출을 하는 일을 하는 이유가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어떤 탈북민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하나원을 퇴소하고 나가지고 굶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 그러니까 배고파서 북한을 탈북했고 자유를 찾아서 한국에 왔는데 집에 가보니까 그냥 굶고 있는 거예요. 아, 식사하셨느냐 하니까 못 먹었대요. 아, 그럼 뭐 입맛이 없느냐 하니까 밥 사 먹을 돈이 없대요. 정착 지원금을 그때 충격받았어요. 다 브로커비로 돈 어디다 썼냐 하니까 3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오니까 브로커가 그냥 그걸 홀라당 다 갖고 가. 그런 일이 네, 그래가지고 한국 사회에 와서도 심지어 굶는 이런 탈북민들을 여러 번 뵀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무료로 데려와야겠다. 네, 그래서 또 제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인데 아무튼 제 이야기고 해서 260만 원을 줬어요. 아, 결국 260 합의 봤어. 260만 원을 주고 그럼 40만 원 남았네요 이제. 네, 그걸로 근데 260만 원 어떻게 줬어요? 만나서 줬어요. 이 사람들이 돈 찾으러 온 아니 거예요. 계좌 이체. 계좌이체를 할 줄 모르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 하나원에서 그 교육을 해주는데 통장이라 모르죠, 이렇게 네.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네. 퇴소하는 날에 300만 원 넣어주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 교육은 해주는데 이해가 안 돼서 그럼요. 예. 퇴소하는 날에 그 계좌번호를 보내주더라고요. 네. 보내주는데 입금하라고. 예. 거기 도움을 받아갖고 계좌이체 해줬어요. 그 아, 안에서. 안에서 도움 네, 받아서. 그 하나원 안에서. 아. 그럼 결국엔 한원 졸업하고 나올 때 40만 원 내고 나오신 거네요. 네, 40만 원. 40만 원에다가 우리 그 생활할 때 무슨 돈을 주는 거 있잖아요. 그 기초 네. 수급비. 예. 그거 합쳐갖고, 아, 그 하나원 안에서 생활할 때 용돈 주죠. 네, 그거. 한 10만 원씩인가? 아마? 그거 모아갖고 60만 원 된 거예요. 60만 원 갖고 나오게 된 거지. 60만 원으로 한국 생활 시작이라니 60만 원을 가지고 어디로 어디로 갔어요? 집을 받으셨어요? 충남 보령. 충남 보령으로. 이거는 내가 잘못 선택한 건데, 네, 왜 충남 그냥 보령으로 가셨어요? 아무래도 시골 생활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서 조용한 데를 가고 싶어서 여기를 선택했는데 여기 시골이더라고요. 또 갔는데. 이제는 좀 벗어나셔야죠. 물론 아니, 보령도 좋은 곳이긴 하지만 그러니까요. 아니 왜냐면 시골이 싫어가지고 갔는데 중국에서 시골, 한국에 그러니까요. 제가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디 사시냐? 지금은 어디 사세요? 지금은 지금은 벗어나셨어요? 네, 지금은 경기도 경기도. 벗어났어요. 아, 네. 네. 이제는 시골에서 아, 벗어나셨고. 이제 좀 살만한 그래서 거 보령에 가셨어요. 네. 집을 60만 원 가지고. 네, 60만 원 가지고 집을 받았어요. 그 집 혼자잖아요. 어땠어요? 그때는 영구임대밖에 집이 없어갖고 네. 영구임대가 제가 당첨이 돼서 그 한원에 나올 때 자원봉사자 네, 맞아요. 분들이랑 같이 국민들. 그 차 갖고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분들 차 타고 그 보령까지 이동한 시간이 한 2시간 걸렸나? 네네. 네. 그렇게 걸려서 집에 들어갔더니 집이 12평이더라고요. 네. 방 한 칸에다가 화장실 있고 작은 방 이렇게 네. 조용하고 네. 고요한. 12층이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방에는 들어가요. 텅 비었죠. 네. 근데 우리 한원에 나올 때 이불이랑 맞아요. 뭐 그 냄비 같은 거, 밥통이랑 밥솥, 냄비 네. 그 냄비 지금 아직도 쓰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네 버리지 않고 지금 너무 추억이 남아갖고 아이고. 그거는 내 희생이 담겨 있다라고 해서 아직도 쓰고 있어요. 그게 첫 거기다 밥을 끓여 드셨는데 밥통은 다 버리고 밥통은 밥이 맛이 냄비는 없어갖고 거기다 이제 뭐 첫 이제 뭐 라면이라든지 예, 이런 끓여 거 먹고 이제 있어요. 끓여 드셨는데 근데 딱 그 집에 들어갔을 때 혈혈 단신으로 오셨으니까 언니랑 오빠 생각이 좀 나셨을 것 같아요. 그날 첫날 밤은 잠이 안 와갖고 고향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그 북한에 있을 때 항상 하늘을 쳐다보면서 집을 소망을 했거든요. 집. 아,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을 아. 되게 빌었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집은 일단은 받았잖아요. 그쵸. 내가 살 수 있는 집이잖아요. 그래도 그거를 생각하니까 북한 생각이 나더라고. 나는 이렇게 집을 받았는데 받았고 언니랑 내가 그래도 오빠는. 할 수 있는 거는 조금은 벗어난 것 같은데 언니 오빠는 과연 어떻게 살까? 막 이런 생각이 마음이 아프더라고. 잠이 안 왔었어요. 그냥 첫날 밤. 첫날 밤은 많이들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첫날 밤. 첫날 밤은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한국 생활에 적응을 해야 하잖아요. 네. 이제 먹고 뭐 살아야죠. 하셨어요? 그 다음 날? 안내 네. 그 자원봉사 그 선생님들이 방문해 갖고 네네. 청소하고. 집에 없는 있잖아 냄비들 네. 쌀이라든지 이런 거 뭐 필요한 네, 물품들 그거 사라 가자고 하더라고요. 통장에 돈이 얼마 있냐 하더라고. 제가 통장에 60만 원밖에 없다고 요거 갖고 쪼개서 사야 될 것 같다고. 수급비 나오면은 우리가 바로는 안 나오잖아요. 그쵸, 맞아요. 거기 그 신청한 다음, 날부터 나오니까 네. 그걸로 어쨌든 간 이번 달은 살아야 되니까 음. 그분들 가서 저렴한 걸로 음. 필요한 그릇들 뭐 수절 뭐 음. 이런 거 사왔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샀는데 20만 원이 훅 빠지는 거예요. 네. 그쵸. 이것저것 샀는데. 그쵸. 그럼 뭐 지금 60만 원, 20만 원 썼잖아요. 40만 40만 원 남은 네. 거예요. 그거 갖고 한 달 살았죠. 그거 가지고 한 달을 살았어요. 네. 배고프진 않았어요. 아니 배고프지는 아, 않았어요. 그래요? 그래도 먹을 수는 있으니까. 그러면 그 40만 원 다 쓰고 나서 바로 첫 또 직업이 수급비가 안 나와니까 궁금해요, 생계비가 안 나왔으니까 일을 해야 하잖아요. 첫 알바. 첫 이 직장이 어디였어요? 한 몇 달은 일은 안 하고 아, 그냥 그 지역에 대해서 충남 보령에 대해서 네, 거기에 대해서 어디가 뭐가 있는지 파악을 좀 했고 그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이 계속 전화를 해주더라고. 뭐 애롭진 않냐, 뭐 밥이라도 같이 먹자, 뭐 오늘은 어디서 뭐 하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 담당 그 형사님들도 또 도와주시고 예. 전화도 해주고 사는 거 어떤지 괜찮은지 뭐. 근데 그 6개월이 지나니까 우울증이 와갖고 집에 이렇게 혼자 있잖아요. 베란다 보면서 뛰어내리고 싶더라고요. 아 그래요? 6개월 딱 지나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아, 과연 뭐 해야지? 멍하고 막막하고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없어지더라고요. 엄청 외로웠어요. 외로웠어요. 진짜 외로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내가 죽으려고 여기 온 게 아닌데 사실은 그쵸. 열심히 살려고 왔는데 일이라도 한번 해볼까 해서 처음 시작한 게 홈플러스. 홈플러스. 네네. 무슨 일 하셨어요? 거기 저기 뭐지? 홈플러스 정육점 코너에 가서 네. 이력서를 딱 제출했죠. 이력서에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경력사항도 없고. 이름하고 주소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경력이 없는데 이거 혹시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냐고 고향이 어디시냐고 네.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북한에서 왔는데 온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생활비가 너무 어려워서 일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시키시면 뭐라도 시키시면 열심히 하겠다고 했더니 알겠다 다음 날부터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자체가 뭐 판매직이 들어요. 판매. 그쵸. 네. 근데 서서 하는 일이라서 팔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또 정착 6개월 차면 아직 사투리가 좀 남아있어요. 그대로 남아있었죠. 손님들이 고기 사러 왔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인사는 잘 했는데 네. 이게 한 마디씩 던질 때마다 이게 막 톤이 나도 모르게 나오니까 이상한 얘기 그럼 정육점 코너에서 얼마나 일하셨어요? 여기서 한 2달을 했나? 네. 그러니까 이런 경험도 또 했었고 두 번째는 아니, 식당에서. 혹시 정육점에서 일할 때 용어는 어렵지 않았어요? 뭐 고기 부위마다 채끝 어려웠어요. 예. 뭐 살치살, 살치 뭐 이런 거 네. 있죠. 네. 그 돈가스도 뭐 어떻게 뭐 이렇게 빵가루에다 묻혀서 네. 어떻게 담아야 되고 순서가 있더라고요. 랩을 또 어떻게 쌓아야 네. 되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배웠죠. 거기서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서 한 2달 정도 일하시다가 네,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마음이 불안하고 외로우니까 일을 해도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일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식당 알바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수급비를 받으니까 알바밖에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취업은 안 되고 또 아직 취업을 그쵸. 할 만큼 그런 그건 안 능력도 안 되고, 됐고 네. 예, 준비도 안 됐고 하니까 그냥 식당에서 서빙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 여기 지금 기억나는 그 식당 겸 도시락 포장했던 일 이게 지금 기억난다고 써주셨는데 네. 사장님이 가장 네, 사장님이 여자분이었는데 그 혼자서 그 앞을 못 보시는 시각장애 네, 장애인이시면서도 사장님 역할을 하는데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모든 부분을 자기가 다 해요. 믿지 못해갖고 다른 사람 못 믿더라고요. 주방 아줌마랑 나랑 그다음에 여기 사장님이랑 3명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락도 뭐 주문이 들어오면 도시락 포장도 하고 또 그다음 식당 손님이 오면은 밥도 이렇게 해드리고 드실 수 있는 양만큼 해드리고 근데 엄청 많이
도전 받았겠어요. 왜냐면 앞을 네. 못 보시는데 그걸 이제 사장님으로서 이제 일을 하시는 식당을 하는 걸 보면서 어떤 뭐 놀랐겠어요 많이. 그죠. 우리도 눈을 뜨고 있는 사람도 막 이렇게 실수도 하고 막 스쳐 지나갈 때도 많잖아요. 살다 보면. 근데 이 사장님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자기가 체크를 하고 꼼꼼하시더라고요. 그 안 보이는 상태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감동을 받았어요. 아, 그래서 비장애인보다는 장애인들이 하는 그런 것에 되게 감동을 받았었어요. 되게 많이 배우셨겠어요. 그러면 네. 뭐 보령에서 사시면서 혹시 그 주변에 뭐 탈북민 뭐 친구들 탈북민들 혹시 있었나요? 그 지역에도 거기도 많이 있었는데 뭐 교류를 거- 했나요 혹시? 내가 살고 있는 고향 사람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아, 진짜요? 네, 없어요. 회령 창효리. 네, 제가 사는 아. 그 지역의 사람들. 그래서 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회령 자체 회령 사람들은 되게 많잖아요. 해령 많은데? 시내에서 이제 오신 분들 되게 많아요. 예. 많은데도 되게 창효리에서. 알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렇게 막 마음을 주고받고 이렇게 좀 서로 기대고 할 친구가 그때까지도 좀 네, 그때는 사귀기 없었죠. 어려웠겠군요. 그러다 보니까 1년이 지나간 거예요. 충남에서. 네네. 1년이라는 시간을 보냈고 그 일자리가 되게 없더라고요. 네네. 거기 보령에는. 그래서 인천 쪽으로 경기도 쪽으로 아, 또 이제 올라오신 거. 네. 상경을 했네. 드디어 이제. 네네. 드디어 시골 벗어나셨네요. 드디어 이제 위로 올라오시네. 경기도 쪽에 보험을 들려고 막 설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네네. 그분들을 또 통해서 인천을 올라오게 됐는데 아. 결국은 내가 여기서 안정적이게 자리를 잡고 있다가 지금까지 살고 있어. 인천에 지금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부천. 부천에서. 부천 쪽에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 게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하고 했는데 혹시 그 북한에 있는 가족들하고 연락이 됐나요?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 있을 때 그 우리가 정착금 3개월 분할금으로 주잖아요. 맞아요. 예. 그게 들어오고 나서 아, 엄마를 찾아서 돈이라도 좀 줄까 하는 그 욕심에 찾으려고 했지만 그 돈을 다 주면은 내가 그렇죠. 또 또 못 사니까. 없잖아요. 네, 내가 맞아요. 거지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그때 당시는 있고 언제 했냐면 2007년도하고 네네. 2014년도에 한 번. 두 번을 걸쳐서 통화를 했었거든요. 그때 돈이 조금 여유가 있어갖고 100만 원씩 2007년도에 100만 원 보내고 2014년도에 또 100만 원 보내고 어머니한테 보냈나요? 네, 처음에는 언니를 찾았죠. 언니를 먼저 찾게 되더라고요. 아. 네, 엄마는 어떻게 네. 된 건지 엄마는 찾기 안 되고 언니를 먼저 찾고 100만 원 주고 그다음 2014년도에는 엄마를 찾았죠. 엄마를 찾았는데 지금까지도 그게 참 의문이 되는데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너무 내가 기간이 10몇 년을 지금 그렇죠. 엄마랑 헤어질 엄마를 때. 헤어진 건데 아무리 목소리를 그 들어봐도 믿음이 안 가더라고요. 아, 네. 엄마인지. 네. 아닌지. 그 언니랑 첫 통화했을 때 언니가 어떤 말을 했어요? 왜냐면 언니는 언니한테 중국 간단 말을 하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죠. 갑자기 행방불명했던 네. 동생이 갑자기 전화를 했는데 물어보니까 그쪽에서 다 시키나 봐요. 내가 물어보는 말에 대답은 안 하고 여기 지금 있잖아 무슨 잡힌다고 우리가 대화하는 게 잡힌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아, 언니가 확실했어요? 언니는 맞았어요? 확실한 것 같았어요. 아, 확실한 것 같았다. 그렇지만 돈은 일단 줬으니까 뭐 무서워서 집에까지 그렇죠. 돈을 들고 못 가겠대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 언니 사는 지역까지 그 부록구 있잖아요. 북한의 부록구 잘 안내만 주면 감사하다고 다음에 또 연락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갖고 그 언니를 안전하게 집에까지 데리고 갔대요. 아, 그 부록구가. 오빠랑은 통화해봤어요? 오빠는 안 찾았어. 안 찾았어요? 그 뒤로는 연락 못 하셨고. 네. 언니는 뭐 결혼했나요? 언니는 그때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결혼한다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오빠랑 언니는 아직 북한에 계시고 여기 식당 겸 도시락 포장 일을 하시다가 간호조무사 일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다가 간호조무사 일을 하시게 된 건가요? 그 고용노동부에 가면은 취업 성공 패키지라고 있거든요. 네.
탈북민들을 위한.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일은 해야 되는데 자격증이 없잖아요. 기술적인 부분이 없고 우리가 해봤자 식당에서만 일할 수 있는 그쵸. 밖에 없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기술직으를 많이 선호한다.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은 어디 가든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이런 길이 혹시 있나 해서 고용노동부에 연락했더니 취업 성공 패키지를 통해 주더라고요. 연결해 주더라고요. 거기서 그 한 40일간에 걸쳐서 상담을 받고 심리 검사도 해보고 내가 이렇게 직업 상담 네, 이런 것도 하는 직업에 거구나. 맞는 어떤 건지. 근데 거기서 간호사가 나오더라고. 직업 MBTI, 검사 맞는 걸로? 네, 검사를 네. 해봤는데 상담사, 무슨 선생님, 간호사 나오더라고. 음. 아 그러면 이거 간호조무사 학원을 다니면 딱 어울릴 것 같다 해서 그걸 선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간호조무사 학원을 다니셨어요? 네, 다녔었어요. 여기 아까 그 취업 성공 패키지 말씀하셨는데 그 거기에서 뭐 우수상 같은 거 받으셨다고 글 써서. 여기서 이거를 하고 나서 그 자격증을 땄잖아요. 네. 따고 나서 취업까지 성공하게 된 거죠. 네. 네. 그 취업을 성공해서 쭉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부천 지역에서 전국에서 뭐 이번에 우수 사례라든지 뭐 최우수상을 네네. 이렇게 모집하는 기간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취업을 성공한 사람들로 취업 위주로. 사례. 네네네. 그래서 내가 혹시 할 만한가 물어보더라고. 도전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뭐 어떻게 돼서 고향은 여기고 한국에 어떻게 적응을 했으며 어떻게 돼서 이렇게 취업에 성공을 했다. 이 과정을 글로 이제 적어야 된대요. 약간 글로 된 탈탈탈. 그래서 그러니까. 네, 일단 해보겠습니다 했죠. 네. 했는데 결국은 그냥 한 몇 등이지? 6등 정도 됐나? 네. 그냥 우수 사례로 부천 지역에서 뽑혀갖고 상품권을 오, 우수 엄청난 사례. 상품권도 받고 책 이거 한 권에 제 내용이 제 히스토리 있잖아요. 제가 삶에 북한에서 태어난 그 환경부터 여기 남한에 대한 환경부터 스토리가 다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책을 지금 간직하고 있어요. 집에. 간직하셔야죠. 당연히 간직하셔야죠. 그 간호조무사 일을 하면서 힘들진 않았어요? 왜냐면 힘들어. 또 환자들 옮기고 막 이러면 되게 힘들잖아요. 아니 산부인과에서 3년을 근무하셨대요. 산부인과면 특히나 더 그 긴박한 상황도 많고 어려울 그죠. 것 같은데 뭐가 가장 기억나세요? 출산하는 그 장면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처음에 그래요? 그 아니 애- 간호사가 울었다고요? 아니 엄마는 아프니까 이해하고 울었어요. 아빠는 감동받아서 우는 거 이해하는데 간호사가 거기서 막 울고 왜요? 뭐가 취업을 충격이셨어요? 하자마자 네. 한 달 만에 수술하는 그 분만하는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네. 거기서 이렇게 뭐 그래도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산모한테 해주면 산모들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도 괜찮으니까 네. 잘 날 수 있으니까 조금만 힘내시라고 이런 말이라도 해주면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 아기 낳을 때 그거 보고 너무 울어가지고 나와버렸어요. 왜 우셨어요? 네? 왜 우셨어요? 아니 그 나오는 그 자체가 이게 여자로서의 또 엄마로서의 그 모성이 있잖아요. 그게 막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북한에 있는 엄마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울컥했었어요. 우리 엄마도 날 이렇게 낳았구나. 네, 이렇게 힘들게 낳았구나. 그러니까 이 모든 엄마들은 희생이 아니면 사랑이다. 네, 그거를 많이 진짜 마음에 두고 있어요. 그 3년간 일하시면서 또 가장 기억 남는 분, 뭐 산모라던가 기억나는 선생님이나 그런 분들이 있을까요? 항상 이게 일을 하다 보면은 이게 손과 발이 맞으면은 좋은데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 살아온 체제가 다른데 여기 사회에서 아무리 내가 자격증이 10개 있어봤자 부딪혀 보면은 완전히 이게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실하고 이제 완전히 이론은 네.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 사회에 적응한 사람들만이 이거 알 수 있는 건데 사회에 이게 정착을 못한 사람들은 어떤 경험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산모들은 아무래도 같은 여자 입장이다 보니까 항상 막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동질감? 네, 약간 그런 게 가까운 좀 느낌?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
선생님들도 또 잘 맞아야 되거든요. 안 맞으면 이게 의사가 전달했을 때 이해를 못하고 하면은 그쵸. 되게 머리 아프거든요. 크게는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항상 긴장한 상태에서 모든 면에서 이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직도 지금 뭐 간호조무사 일을 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요? 네네. 또 보니까 공부를 또 하고 계세요 지금? 네, 지금 또 아니 그러면은 조무사 일 하면서 공부를 병행 같이 하시는 거예요? 같이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거 네. 같이 겸용을 하니까 투잡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 네. 이게 나는 공부도 쉽게 의미죠. 네, 맞아요. 쉽게 생각을 했는데 직장 일을 하랴 공부도 하랴 이게 머리에 들어가는 그 용량이 딸려갖고 네. 내 체력 자체가 안 되고 이거 하나는 포기해야겠다. 너무 욕심을 많이 부려봤자 나중에 끝까지 끌고 갈 수는 없다는 생각에 직장은 포기하고 공부를 더 하는 입장에서 알바를 그냥 하자 이렇게 하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아르바이트로 지금 조무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낮에는 공부를 하고 밤에 저녁에 밤에 일하고 있죠. 낮에는 평생교육원에서 사회복지사 지금 2급 과정 중이시고요. 밤에는 야간 알바로 신생아 케어 조리원에서 일을 하고 계시대요. 저는 이게 일이 언제 끝나요? 그러니까 언제 주무세요? 얼마나 주무세요? 낮에 그냥 저희가 일주일에 네. 그 평생교육은 일주일에 3번만 가거든요. 요일만 정해서. 그러면 그 요일만 빼고 나머지 요일은 일을 낮에 간다고 조금. 보면 돼요. 밤새도록 그러면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네. 밤새 근무하고 낮에는 자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학교 가는 날 이게 근무하기 전날 겹치잖아요. 네네. 그러면 전날 어제 근무했는데 오늘 학교 가야 돼요. 네네네. 그러면 잠을 못 자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본 적도 여러 번 있어요. 많죠. 공부 머리 들어와요? 그렇게 해야죠. 저는 잠을 못 자면요 머리에 공부가 안 들어와요. 머리가 그냥 약간 그냥 멍한 상태. 근데 야. 그 북한에서부터 이렇게 학교를 잘 못 가셔서 그거에 대한 좀 미련과 학군, 있어요. 네, 네. 그런 게 있으시다고. 학군이 엄청 높으신 것 같아요. 저 나중에 애가 걱정될 것 같아요. 이선주님 결혼하셨죠? 애가 너무 완전 엄마 완전 공부해 약간 이런 엄마 될 것 같아요. 엄마가 학교율이 높으면은 그만큼 아이도 똑똑한 아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사시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 조리원 야간 알바 이것도 궁금해요. 조리원에서 그럼 신생아 케어라는 게 네.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정확히? 우리 산모들이 아기 낳으면 집에서 시어머니라든지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산후로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산후조리. 네네 가족이 없다든지 뭐 지방경이 뭐 조리하기는 좀 그렇다는 분들은 자기 돈을 주고 조리원. 하러 그 산후조리원이라고 따로 있어요. 거기서 한 짧아서 일주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길어서 한 2주, 3주 예,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저희가 그 애기들 먹여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젖병 닦고 산모가 조금 쉴 수 있도록 예, 아이를 낳은 그런 다음에. 케어하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데 혹시 뭐 취미라든지 이런 거 있나요? 취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일이 취미일 것 같아요. 네, 일도 좋아하는데 여행 가는 게 여행이 취미. 네. 혹시 그러면 한국에 오셔가지고 다른 나라도 여행을 많이 가셨나요? 네, 갔다 왔어요. 제일 기억에 남는 나라. 이 나라는 정말 최고였다. 기억 남는 여행. 네, 여행 베트남? 베트남.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어떤 면에서 좋았어요? 베트남 작년 방학 때 갔었는데 그 나라는 물가가 그나마 네. 네, 한국 돈을 비했을 때는 많이 저렴하고 그렇죠. 예. 놀만한 곳이 너무 많더라고요. 뭐 하면서 놀았어요? 살짝 조금 더. 거기 어디 갔었냐면 하노이? 하노이. 네, 하노이 하롱베이 갔었거든요. 이런데. 네, 그쪽에 갔었어요. 그렇죠. 되게 여행 다음에는 가고 다낭으로 싶네요. 가고 싶어요. 다낭. 네. 지금 다낭으로 계획하고 혹시 계신가요? 네, 기획하고 있어요. 가셔야죠. 그리고 이런 일도 하시면서 야간 알바까지 하시는데 지금 안까이 톡톡이라고 다른 활동도 하고 계세요. 안까이가 아니라 안까이. 안까이. 톡톡. 안까이 안까이 뭔지 톡톡? 아세요 혹시? 안 사람. 어떻게 알아요? 북한 사람 받으셨네. 이제 내공 쌓여야죠. 안까이 톡톡 이거 어떤 활동인지 그럼 누구랑 하시는지 좀 홍보해 주세요. 이거는 그 북한의 아낙네들이 모여서 그쵸, 수다 떠는 거. 네. 그러니까 그 북한에 대한 현실 그대로
네, 그 현실이랑 한국에 내가 정착한 현실 그대로 이야기하는 그 수다인데요. 팟캐스트죠? 네, 근데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제 시작 단계라서 몇 명이에요? 5명? 5명. 네, 그러니까 혹시나 또 방청객들 이거 네. 보시면은 그 구독을 많이 좀 해주시라고 예. 이번에 말씀드리고 안가의 싶습니다. 톡톡입니다. 예, 네. 그럼 혹시 링크 올려주세요. 이 밑으로 이제. 네, 아니 염정실님도 같이 네. 하시고 네네. 이서원님도 같이 아. 하신다고 했는데 링크 주시기로 했는데 아직 안 네, 주셨어요. 링크를 꼭 달라고. 저희가 해서. 이번에는 꼭 받겠습니다. 네. 네. 주로 감사합니다. 주제는 어떤 이야기로 하세요? 그냥 우리가 겪었던 이야기, 북한에서 겪었던 네. 이야기. 그쪽에 뭐 차를 탔을 때하고 여기 차를 탔을 때 아. 비교하는 거죠. 비교들. 네네 거기- 어땠는지. 뭐 거기에 음식 여기에 음식. 네 뭐, 차이가 뭐였던지. 그래서 그 지금 5분이서 같이 하신다고요? 네네. 약간 어벤져스 느낌 나는데 5명 하니까. 5분 중에 3분 탈탈탈 출연하셨으니까 나머지 2분만 출연시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이렇게 살짝 또 네. 섭외를 해보고요. 안가이 톡톡 그리고 야간 알바로 조립. 네, 그리고 아까 저희 일부에서 하신 이야기 중에 그 자유를 찾아가지고 그 연변 그 브로커가 뭐 네. 한국에 가면 자유가 있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좋은 이 자유에 얘기들. 대해서 이야기하셔서 그 자유가 마음에 와닿아서 한국에 오기로 결심을 했잖아요. 네, 혹시 한국에서 자유 찾으셨나요? 네 그죠. 그게 가장 와닿았을 때가 언제예요?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그게 매달마다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잖아요. 아. 그 돈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게 너무 편한 것 같아요. 누구 위에서 이렇게 뺏어가는 사람 그런 없이, 게 없으니까 지배원이- 분배라는 게 없으니까 지배원이 떼어먹는 거 없이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나한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나한테 자유란 어떤 의미입니까? 나한테 선생님이 자유란? 정의하는 자유란. 내가 뭐 이쁜 옷이 있으면 가서 사 입을 수도 있고 근데 돈이 있어야만 사 입을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한 또 음. 노력을 해야겠죠. 그 돈을 쓰려면 내가 일해서 내가 네. 돈을 벌어서 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어디 가고 싶으면 갈 수 있는 거. 네. 그게 누가 자유다. 막 권한이 없이. 그러니까 내 그게 너무 신체와 좋아. 내 생각과 내 선택에 대한 제약이 없이 내가 이제 열심히 일해서 그거에 대한 대가로 내가 네. 선택을 할 수 그게 있는 제일 좋아요. 좋은 말이네요. 그렇죠. 부모님이 농사꾼이라고 내가 농사꾼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아니라 예.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죠. 느껴지는 부분들이 여기에는 자유로 이렇게 크게 그렇죠. 와닿는다는 그러니까 게 한국에서 이제 뭐 복용국장처럼 이렇게 자라난 사람들 같은 경우 뭐 민주화 이후잖아요. 뭐 그 전도 있지만 근데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는 한국에 와가지고 자유를 찾은 경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이랬으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이럴 거니까. 맞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참 탈북민들한테는 특히 자유라는 그 단어가 엄청나게 커요. 그리고 자유를 찾아가지고 아까 10살짜리 같이 그 국경을 넘었다 그랬었잖아요. 네네, 같이 갈 네. 때. 그 친구한테는 그 자유가 어마어마한 값어치일걸요. 그죠. 그 친구는 자유를 찾아가지고 여기서 학교 공부부터 다시 시작할 테니까. 예. 이선주님은 미래에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제가 하는 게 지금 사회복지사 2급인데 네. 이거랑 적성에 맞는 게 그 사람은 항상 보면은 대화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직업 심리 상담사. 그게 직업 꿈이에요, 심리 저는. 상담사. 네. 멋있는 일이네요. 이걸로 그러면은 이렇게 직업 상담 본인이 이렇게 직업 진로 네네. 상담을 네. 받았던 거죠. 그런 거 하고 싶은 게 꿈이에요. 여기 침이 있네요. 영화 영화 감상. 영화도 엄청 좋아하지. 어떤 영화 좋아하세요? 어떤 장르의 영화를 좋아하세요? 뭐 그 코미디도 있고 뭐 약간 사랑 영화도 있고 전쟁 영화도 있는데 어떤 영화를 주로 자주 보세요? 전쟁 영화? 네. 파이팅이 넘치시네. 이렇게 조곤조곤한 분이 그러니까요. 네, 그런 막, 것도 좋아해요. 뭐 집에 가서 막 약간 그 레슬링 그거 틀어놓고 막 비계 갖고 막 이렇게 막 떠보는 거 아니,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 상상이 안 가는데요? 영화 감상도 뭐 하시고 근래 가장 최근에 본 영화가 있다면 어떤 영화를 혹시 보셨어요? 최근에 본 영화요? 가장 근래에 그- 봤던 영화. 강철비? 강철비? 네. 어떠셨어요? 그거 봤을 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네, 저는 궁금해요. 저도 봤거든요. 네. 그 누구지? 그 배우는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네네. 그 북한에서 탈출한 그 남자분이 누구죠? 정우성. 네, 정우성. 네.
그 억양이 조금 웃기긴 했는데 좀 어색하죠? 예, 좀 웃겼어요. 좀 어색했어요. 좀. 예. 아 이게 약간 서울 사람이 부산 사투리 하는 걸 흉내내는 거. 부산 예. 사람이 보는 예. 느낌인가요? 예. 근데 서슴없이 막 그 자기 이거 그 뭐죠 그게 그 어떤 옷이요? 다쳤잖아요. 예, 예. 그 어디지? 기억이 안 난다. 네, 병원에 병원에서, 들어가서 네. 막 자기가 스스로 막 아, 하는 거 여기 보고 이게 약을 이렇게 네, 와. 진통제, 네. 모리핀에. 어떻게 저거 저렇게 할 수 있나? 예. 또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네, 한국한 그런- 사람이라면? 예. 그런 것들. 같은 북한 사람이어도 영화 무서워. 혹시 짧게 평해주면 이 영화는 좋은 영화인 것 같다, 좀 별로였다라는 개인적인 아니 좋게 봤어요. 좋게 봤어요 네. 그 영화를. 예. 어떻게 본인은요? 아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제가 같이 출연하는 방송에 그 영화에 출연한 분이 같이 나와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좋은 영화예요. 참 좋은 영화였어요. 저도 재밌었어요. 보면서 좀 뭐랄까 많은 걸 느꼈어요. 영화를 보면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아 보세요, 꼭 보세요. 거기, 알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밤새서 보도록 깨알 하겠습니다. 같은 약간 뭐 유머도 나오고 그래요. 재밌어요. 네.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으신 일은 직업 심리 상담사라고 하셨고 네. 앞으로 통일이 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통일이 된다면 그 아무래도 우리 저기 북한 분들은 네. 소통이 안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돈을 지불하지 않고 무료로 그냥 상담을 네, 받는 그런 일에 동참하고 싶네요. 심리 상담도 하고 네네. 이렇게 새로운 체제에 대해서 네. 또 진로 상담도 필요할 네. 것이고 그걸 무료로 이렇게 봉사로 하고 싶다는 말씀이세요? 그 북한에서는 사실 심리 상담하면은 조금 좀 부정적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죠, 마음의 심리. 정신병원, 정신병자 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통일이 된다 그러면은 북한 분들에게 이제 이런 상담에 대해서 좀 새롭게 우리가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도 한국에 금방 왔을 때 막 되게 약간 폭력적이고 막 자기 절제가 안 돼가지고 그럴 때 저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상담 받으러 가라 그러더라고요. 네. 상담실에. 그래가지고 그때 엄청 충격받았어요. 나는 정신이 멀쩡한 사람인데 상담을 받으라 그러니까 정신병자 아니라고 제가 선생님한테 뭐라고 막 했죠. 선생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이게 정신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친구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네 이야기를 들어주고 네 이야기를 하는 그런 거다. 그때 이제 충격이었어요. 이것도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예. 그래서 좀 그런 것 사실 같아요. 통일이 되면 북한 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일 맞아요. 것 예, 같아요. 맞아요. 그런 심리 특히 상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그런 네. 치료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의미 있는 일을 하시고 몇 학년이죠 그러면? 지금 이제 올해만 하면 내년 졸업이거든요. 내년 졸업이에요? 네, 지금 3학기째라서 내년 2월에 졸업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하실 일이 더더욱 엄청 많으신 네, 거예요. 많이 남았죠. 이제 열심히 해야죠.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학교 다니면서 제일 학교 수업이 힘든지 아니면 학교 교수님들이 내는 과제가 힘든지 뭐가 제일 힘들고 짜증나요? 1학기 때는 그 과제하고 리포트 작성하는 게 어려웠었거든요. 컴퓨터는 제가 배우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 직장생활 하면서 타자 연습이 빨라졌거든요. 한자 오면은 쳐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거 조금씩 내 스스로가 터득을 해서 이게 좀 이게 빨라졌는데 그 외에는 제가 배운 게 없어요. 컴퓨터는, 근데 이번에 네. 이거 공부를 하면서 많은 걸 늘었어요. 파워포인트라든지 네, 네. 뭐다 이제는 이제 PPT만 배우면 되니까 그 외에는 뭐 문제 없어요. 이게 힘들었던 걸 여쭤봐도 배움이 좋았다, 네. 뭐 자유가 좋았다. 되게 긍정적이세요. 그래 그런 말씀들을 네, 하시는 정말 항상 배우려고 하고 항상 부족한 걸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참 너무 긍정적인 것 같아요. 네. 한국에 살다 보니까 북한에서 이제 북한은 한국이 이런 나라다라고 이제 사람들한테 교육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교육을 받고 한국에 오셨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북한의 교육이 참 잘못됐구나, 북한의 교육이 거짓이 많구나라고 느꼈을 때가 언제였어요? 학교 졸업하고 네,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하나원 졸업하고인가요? 아니면 아니 북한에 있을 때 말씀하시는 한국에 거예요? 한국에 와서. 왔을 때,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 남한은 이런 곳이다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 네네. 선전하잖아요. 근데
직접 탈북을 해서 한국에 왔어요. 와가지고 한국 사회를 보니까 아 북한에서 가르치셨던 북한에서 들었던 그런 남한에 대한 생각들이 참 많이 잘못됐구나라고 깨달은 시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그게 언제예요? 3년에서 5년 사이에. 아 그때 한국 정착 3년에서 5년. 네, 처음에는 그게 안 들어갔었어요. 아무리 말해도 그래도 내가 난 고향이고 그렇죠. 네, 맞아요. 그게 체제가 혹시 좋을 수도 있다. 네, 이런 것도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5년 되니까 언젠간 빨리 바뀌어야 되지 않나. 네. 어떤 걸 보고 그런 걸 생각하셨어요? 지금 김정은이 하고 있잖아요. 네. 김정은이 해봐도 뭐 지금 너무 비만이 엄청 심하던데요? 고도 비만인 것 같던데요? 배를 보니까. 많이 먹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하고 계속 합작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한국하고 점점 멀어지지 않을까 하는데 요즘에 또 뭐 한국하고 거리가 되게 가까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김정은은 이렇게 뚱뚱한데 다른 북한 사람들은 잘 못 먹고 자유가 없고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저기가 잘못됐구나. 내가 북한에서 배운 게 잘못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그죠. 말씀이시죠? 그리고 제가 넘어왔을 때하고 지금 상황은 또 다르니까 지금 상황은 어떻게 그 서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파악하기 좀 어려워서 체제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체제가 바뀌어야 된다. 그 이제 한국 사회에 오셔가지고 한 뭐 9년 차세요. 9년 차예요. 네. 9년 차인데 9년 차 이제 살면서 후배들에게 할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탈북자. 네. 그래서 혹시 한마디를 해주신다면은 제 경험상 처음에는 막 우울하고 아 이게 내가 잘못 왔나? 네. 한국이 잘못 왔나? 막막하고 특히 혼자 오신 분들은 더 그렇죠. 그런 게 네. 절실히 느껴질 거예요. 근데 그거를 조금만 인내심 갖고 만약에 봉사자들 분들하고 그 담당 형사님이 전화 오시더라도 의심을 하지 말고 항상 받아주시고 그 사람들도 조언해 주려고 전화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나도 그때 당시에 의심을 했었죠. 감시하는 건가? 감시하는 건가? 간섭을 왜 하지? 내가 알아서 하면 좋은데 나한테 왜 일일이 막 그러지? 그러니까 나도 숨길 게 있거든요. 다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아무래도 혼자 오신 분들은 더 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인식을 하고 본인 스스로가 모든 건 시간이 약이지만 그런 거를 겪음으로써 또 이렇게 정착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걸 안 겪으면은 그냥 그 내딛고 올라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뭐든지 다 경험을 해보고 부딪혀보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뒤돌아보지 말고 항상 네, 첫 발을 잘 내딛고 앞으로만 쭉 나가기를 바랍니다. 정착 도우미들과 형사님의 전화를 잘 받아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것을 듣고 배우라.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네. 아유, 주옥 같은 경우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렇죠.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한국에 오면은 우리 사람들끼리 이게 어울리면은 잘 적응을 한다고 보는데 절대로 아니에요. 항상 그 남한 분들하고 많은 것을 네, 부딪혀봐야 경험이 쌓이거든요. 고향 친구도 좋지만 네네. 남한 분들하고도 네, 그게 제 경험이에요. 좋든 나쁘든 한국 분들하고 많이 좀 그럼 먼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겠네요. 열어야 돼요. 네. 탈북민 분들이. 더욱더 네. 서로 이렇게 다가갈 수 그러니까요.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 오늘 뭐 이제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또 오늘 처음 또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방송 출연이 안가이 처음이시래요. 톡톡은 하시는데요. 뭐 네. 그건 녹음으로 하시는 거고 처음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소감을 이야기하셨는데 좀 그 아까 뭐 생활을 그러니까 북한에 살았던 인생을 이야기하셨는데 출연 소감 출연 한마디. 소감이 어떠세요? 좀 속이 후련하세요? 저희 이게 코너 제목이 제가 항상 시작할 때 뭐라 하냐면요. 북한에서 힘들고 탈북하면서 어려웠던 그러한 뭐랄까 고생들을 속 시원하게 탈탈탈 털어놓고 가는 시간 탈탈탈입니다 이러거든요. 혹시 좀 시원하셨나요 속이? 네, 시원한 거는 뭐냐면 그 내가 자랐을 때 집안 환경을 이야기를 털어놓으니까 속이 시원하네요. 왜냐면 그게 한 번도 잘 안 털어놨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네, 털어놓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요?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이 만약에 이 방송을 보고 누군가 뭐 좋든 나쁘든 뭐 할지라도
언젠가는 엄마라든지 언니가 뭐 통일이 돼서 뭐 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만날 나는 날이 이런 있겠죠. 마음이 너무 서운했고 너무 음. 원망도 했었다라는 걸 좀 알고 아. 본인들이 좀 들었으면 한 바람에 오늘 털어놨습니다. 원망도 했지만 뭐 나중에 보니 뭐 이해도 되기도 네네. 했고 그런 아픔들이 있었다. 통일이 돼서 꼭 만나서 그런 회포들을 좀 나눌 수 네.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 녹화 방송이 나중에 어머니하고 오빠 언니를 만날 때 다리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방송.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를 하고 하는 그런 날이 꼭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 그러게요.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또 오늘 이렇게 이선주님 모셔. 제가 선주라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배에 이렇게 주인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선주님 모셔서 저희가 오늘 이성준님과 이선주님과 예, 함께 뭐, 촬영했습니다. 예, 저희가 모셔서 이렇게 또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뭐 MC를 하면서 많이 배우지만 오늘 또 한 가지 배운 것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라.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묵묵히 전진해라. 오늘 이 말씀으로 이선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으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맞췄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이고 너무 참 나는 상상에 이 TV 큰 거 있는 줄 알았어요. 어떡하지? 많이 작죠? 저희 이렇게 해요. 이거 안 치워주시면. 안녕하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나TV 꼭 구독해주세요. 여기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후원금 보내기 어려우신 분들은 꼭 광고 시청해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공유도 많이 부탁드려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